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24년 이어서 2025년도에는 이 신규 라인업의 어떤 기대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목표가 상향은 좀처럼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이제 주가는 장중 17만 2,5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도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어떤 구간에 계속 이제 놓여져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자, 주가는 아침에 17만 1200원대 부근까지 밑단에 내려갔다가 이제 장중 고점은 17만 2500원 좁은 어떤 흐름의 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수급상으로 뭐 좀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쪽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8일째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지금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13만 2283주 여전히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 어제가 한 8만 5천주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제 일단 3만 4천주로 밑단에 내려오면 요럴 때 이제 방어적인 어떤 자사주 매수가 계속 이제 장중에 유입되면서 살짝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플러스인데 오전장에는 살짝 이제 마이너스입니다만 17만원대를 이제 견고하게 일단 유지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 시세를 가장 견인을 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소폭 마이너스인데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이제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신한증권에 이제 그 연구원에 있던 이동건 연구원은 이제 SK증권으로 갔고, 지금 이제 신한증권에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건 이제 정재원 이제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기존에 이제 여기는 또 뭐 목표 주가가 10,0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려도 뭔가 이상하지 않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낮추면서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합병이 어떤 스토리를 주목해야 된다면 긍정적인 어떤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는 낮추는 이게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이죠.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의 연결 기준 내년도 매출액은 3조 3,674원 7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449억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8일 합병 이후에 내년 1월 12일에 이제 합병 셀트리온이 이제 재상장이 되죠. 채권자 이제 이 제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회사가 특별히 문제없이 이제 처리하게 되면 기존의 합병 과정에서 일정들은 뭐 차질이 없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79억 정도밖에 지금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이제 합병 불확실성은 사실상 뭐 해소됐다고 이제 일단 기관 하우스들의 분석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 허가 이후에 그 뭐 PBM 등재라든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매출 추이는 뭐 내년도가 될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회사에서는 이제 6천억대 이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1조 이상이 2025년도에 될 것으로 거의 뭐 확실한 어떤 지금 분위기인데 유럽한 어떤 매출과 합하게 되면 내년도도 뭐 1조 관련되는 이야기가 뭐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근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신약 트랙으로 하니까 바이오 시밀러 대비해서 3배, 4배 이상 고가로 팔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기존의 어떤 시밀러 제품 대비해서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약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SC 제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염증성 장질환 뿐만 아니라 TNF 알파 시장까지 어떤 진입까지 장기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제 스위칭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침투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직판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시된 제품의 어떤 견조한 매출과 힘입어서 신규 제품들이 가세하는 2024년도, 그래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소진되고 진펜트라가 선봉에서 얼마만큼 이제 매출단을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어떤 이제 기대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어떤 시장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굉장히 이제 2019년도 이후부터 많습니다. 미국 쪽에 이제 기존의 빅파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쪽의 어떤 신규 회사들도 가세를 해서 가격 인하 폭도 세고요. 그 오리지널 대비 특허가 만료되면 보통 10개 정도의 어떤 시밀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 강도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든든한 어떤 캐시카우에다 신규로 이제 올해 허가 신청이 되었던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 관련되는 부분에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내년도 허가와 또 본격적인 어떤 매출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모달리티 관련되는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 뭐 mRNA,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모달리티에 대한 어떤 투자로서 신약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떤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안전화로 여기 좀 헤드라인이 좀 기사가 좀 잘못되어 있죠. 2005년이 아니고 2025년. 본격적인 어떤 성장 기대. 내년도의 어떤 재고 소진 이후에 2025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선방향 되니까요. 자, 지금 내년도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주가에서는 바닥 탈출 이후에 이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주가가 이제 장기 바닥을 벗어나는 흐름들인데, 유독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밑단에서는 기관들의 특징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좀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기보다는 모멘텀 투자를 기반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 주가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병체제가 이제 안정화되는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뷰가 강할수록 2024년도 주가 흐름들은 좀 더 추세적으로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매출 관련되는, 이건 뭐 신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합병으로 이제 공격적인 어떤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나눠졌을 때 헬스케어가 이 받아들이는 원가 자체가 셀트리온의 판매가니까 여기에서 붙여서 이제 유통 마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한된 어떤 이제 시장 침투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합병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수준의 어떤 원가로 좀 더 많은 어떤 시장에서, 그러니까 볼륨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펼 수 있는 이 가격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2단계 합병.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더 내년부터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합병법인의 어떤 체제 안정화 시기, 이걸 이제 내년도에 거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재고가 얼마만큼 빠르게 또 소진이 되면 본격적인 합병 셀트리온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췄고, 키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만원대 가격 목표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인데요. 셀트리온이 2년 동안 장기 바닥의 가격을 있던 부분들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한 18만원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납니다. 작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가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다시 추세 역전이 일어났다가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이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추세 전환은 지금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18만원대, 19만원, 20만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중기
추세가 변하는 흐름이고,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뭐 길게 보면 이제 2020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던 고점 대비해서 하락과 기간 조정까지 보면 3년 동안 좀 부진했던 주가 흐름들의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이 거래량의 어떤 증가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단의 어떤 매크로 변수와 더불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어떤 지점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 흐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16만 5천 원대가 지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18만 원대의 어떤 고점을 이 거래량을 실어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동반이 되면 강한 흐름들의 어떤 추세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